그래서 저는 이 11명의 선수들이 다 공을 만지고 나서 득점을 하는 것을 보고 확실히 이번 시즌 토트넘, 포스테코글루 축구의 토트넘 너무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축구의 키는 안으로 들어와서 뛰는 페드로 포로입니다. 그러니까 첫 경기에 로얄을 띠꼈죠. 첫 경기에 로얄을 띠꼈지만 두세 네 번째 경기 때 포로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거는 포로가 처음부터 토트넘을 오려고 할 때부터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이냐, 요런 패스를 굉장히 즐겨 넣는 선수다. 여러분들, 손흥민 선수의 이 마지막 골을 보면서 저는 사실 되게 감탄을 받았고, 와, 이게 내가 알던 토트넘이 맞나?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던 경기였거든요. 왜 그런 느낌이 들었냐면, 솔직히 전반 초반에는 빌드업을 하려고 했을 때 번리가 압박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잘 나오면서 토트넘도 조금은 힘들어했고요.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 됐던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점점 플레이를 길게 가지고 가고 스코어가 뒤집히고 3대1, 4대1로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토트넘이 뒤에서 조금 더 자신감 있게 패스를 돌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1대 0일 때나 1대1 때는 뭔가 되게 타이트했다고 느껴지는 반면 2대1, 3대1, 4대1 이렇게 이제 스코어가 만들어지면서 점점 토트넘이 이 빌드업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고 언리는 점점 지쳐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현재 로메로가 경합을 하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요. 이 경합을 한 다음에 로메로가 공을 따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수마에게 연결이 됐고요. 비수마가 치고 나와서 셉세비한테 패스를 주고, 셉세비가 이거를 한 번에 안으로 돌려쳐주면서 사르에게 공이 갔어요. 그래서 사르가 여기서 페드로 포로랑 주고받은 다음에 이게 결국 반대편으로 패스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로메로에게 간 다음에 반대편으로 가서 우도기까지 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여기서 우도기가 쭉 치고 나오는 상황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를 보면 공을 받으러 오는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왼쪽에서는 솔로몬의 선택, 솔로몬이 공을 받으러 내려오면서 우도기가 솔로몬에게 패스를 주고 언더래핑을 나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지만 상대의 압박이 세다 보니까 결국 뒤로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패스가 뒤로 가게 되고 반더번까지 공을 만지면서 메디슨의 움직임을 보면서 패스가 결국 메디슨에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메디슨이 사르랑 2대1을 주고받으면서 어디로 가냐, 안쪽으로 언더래핑을 들어가서 하프 스페이스에서 미드필드 인버티드 풀백으로 뛰고 있는 페드로 포로에게 전달이 되죠. 자, 여러분들, 소름 돋는 게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토트넘의 모습이다. 11명의 선수가 공을 다 만지고 나서 마지막에 손흥민이 뛰어들어가면서 패스를 받아서 득점을 하는 장면, 이걸 보고 저는 사실 소름이 돋았어요. 선수들이 공을 다 만졌어요. 와, 이게 말이 쉽지 여러분들. 11명의 선수가 공을 다 만지고 득점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11명이 다른 시퀀스에서 다 공을 만졌고 결국에는 손흥민이 득점을 해주면서 포스테코글루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죠. BBC인가 스카이 스포츠에 나와서 포스테코글루 감독님, 당신이 이렇게 이기는 비결이 뭐냐, 당신의 팀이 잘하는 이유가 뭐냐 라고 물어보니까 포스테코글루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 I'm just copying Pep, 그냥 과르디올라를 베끼는 것 뿐이다. 난 진짜 펩을 따라하는 것 뿐이다. 좋은 축구를 따라하니까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이 골은 펩도 감탄할 만한 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단순히 그냥 선수들이 잘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훈련장에서 선수들의 움직임, 그 다음에 포로가 안으로 들어가는 타이밍, 그 다음에 무조건 라인을 밟고 있으면서 최대한 양쪽 포백을, 거리를 넓게 만들어버리는 양쪽 윙어, 그리고 우도기가 이렇게 공을 잡았을 때 히샬리숑도 그랬듯이 손흥민도 공을 받으러 내려와주는 움직임, 이런 게 완벽하게 다 전술 안에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플레이가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11명의 선수들이 다 공을 만지고 나서 득점을 하는 것을 보고 확실히 이번 시즌 토트넘, 포스테코글루 축구의 토트넘 너무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 번째 골 같은 장면에서도 우도기가 현재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도기가 안으로 패스를 넣고 이거를 뛰어들어가는 솔로몬이 가지고 들어갑니다. 솔로몬이 쭉 가지고 들어가는데, 이 골의 비밀은 뭐냐, 이 친구가 사실 지금 받으면 안 되는 너무 큰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 친구는 사실 아직 어리고 물론 좋은 자원이긴 맞죠. 세센용보다 훨씬 잘하고요. 굉장히 좋은 자원이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우리가 막 얘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면 안 되는 시즌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손흥민 선수도 뛰어들어가고 있고, 항상 우리 뽀로는 뭐합니까? 자기도 슈팅하러 가거든요. 손 엄청 높게 든 다음에 날 봐줘 하면서 뛰어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뽀로를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솔로몬이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데, 이 장면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 솔로몬이 사실 이거를 소니를 준 게 아니에요. 사실 여기서 소니를 준 게 아니라 이 친구는 여기서 들어오는 셉세비를 보고 셉세비가 왼발로 그냥 때리게끔 만들려고 패스를 줬어요. 근데 이거를 소니 그냥 잘 뛰어들어와서 잘 주워먹은 거예요.
이 경기 영상 하이라이트 자세히 보시면 몰라요. 뭐 물론 손흥민을 준 걸 수도 있지만 제가 냉정하게 느끼기에는 이건 손흥민을 바라보고 주는 패스가 아니에요. 왼발이다 보니까 본인이 원하는 만큼 세게 안 맞았고 이거를 손흥민이 잘 들어오면서 마무리 득점을 가져간 장면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고요. 그 장면들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죠. 물론 메디슨이 들어오고 나서 메디슨이 10번의 역할을 너무나도 잘해주면서 사실상 어떤 느낌이 나냐, 손흥민 선수가 매력적이게 바뀌었다. 우리가 아는 손흥민이 환상적인 듀오를 둘이 만들어주고 있다 하면서 메디슨 손흥민 듀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상 상대가 이렇게 하이라인을 맞추고 있을 때, 상대가 이렇게 라인을 높게 쓰고 있을 때 이 축구의 키는 안으로 들어와서 뛰는 페드로 포로입니다. 그러니까 첫 경기에 로얄을 띠꼈죠. 첫 경기에 로얄을 띠꼈지만 두세 네 번째 경기 때 포로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거는 포로가 처음부터 토트넘을 오려고 할 때부터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이냐, 요런 패스를 굉장히 즐겨 넣는 선수다. 이런 도전적인 플레이를 요 자리들에서 즐겨하는 선수예요. 근데 로얄은 이런 도전적인 선택을 잘 못 가져가죠. 이것 때문에 현재 페드로 포로가 밀어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패스가 왔고 손흥민 선수가 아쉽게 이제 찬스를 놓치면서 아쉬웠던 장면이 나왔고요. 이 첫 번째 골 장면에서도 보시면 결국 전개가 이어져서 페드로 포로에게 연결이 됐고요. 여기서도 페드로 포로가 공을 잡았을 때 요런 채널볼, 요런 패스를 굉장히 잘 넣는다. 원래 애초에 처음에 포로를 데려올 때 요런 능력이 있어서 데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이 정말 좋고, 손흥민 톱을 기용할 거면 포로가 이런 걸 더 자주 봐야 돼요. 그리고 상대가 일단 전방 압박을 많이 나오는 팀을 상대로 포로에게 공이 갔을 때 포로가 요 잘하는 이 킥들을 좀 더 사용한다면 손흥민이 톱으로 기용이 되면서 상대가 압박을 나올 때 득점을 하거나 어시스트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게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로가 토트넘을 상대로 스포르팅 리즈본 때 경기를 뛰던 장면입니다. 요거를 제가 어떻게 보여드릴 거냐면 다 제가 사실 했던 이야기거든요. 페드로 포로가 영입이 되었을 때 제가 올렸던 영상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Here we go 토트넘, 페드로 포로 영입, 그는 토트넘과 손흥민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하면서 올렸던 영상이에요. 이 영상을 보시면 바로 이런 장면들 때문에 포로를 데려온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들어오는 6번 선수가 잡아가지고 반대로 카운터택 치게 되고 패스를 얘한테 넣어주면 에메리스 로얄이 앞으로 가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뒤로 가면서 여기서 한번 미끄러지면서 골 들어가죠. 나 포로는 어떤 킥을 보여주냐, 본인에게 공간을 주면 나 킥 능력 있다. 손흥민 뛰어들어가는 뒷공간을 볼 줄 아는 선수, 경기장을 크게 볼 줄 안다. 토트넘 오른쪽에 이거 할 수 있는 선수가 없어지. 근데 요거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요런 이야기 제가 해줬던 적이 있죠. 그리고 이런 장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기대가 됐던 부분이에요. 흥민이 압박 나가고 있는데 포로 뭐합니까? 반대 전환. 그러니까 이게 손흥민 뛰고 있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포로가 여기서 이 킥 넣어줄 수 있다는 거야. 손흥민이 살 수 있어 진짜. 오히려 손흥민의 이 뒷공간 침투가 포로로 인해서 살아날 수 있다. 더 이상 에릭 다이어가 차는 킥 안 받아도 된다. 손흥민이 뛸 때마다 벤탄쿠르라든가 호이베르가 안 찌르던 패스를 오히려 포로가 찌를 수 있다. 네, 요거였죠. 그래서 사실상 이런 장면들 때문에 포로를 데리고 온 건데 이 부분들을 포스테코글루가 정확하게 쓰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포로는 콘테 때는 이런 장면들을 많이 못 만들어냈지만 현재 빌드업 축구를 가져가면서 로우 빌드업을 하나, 상대가 전방 압박을 나와서 우리가 빌드업을 너무 많이 가져가다 괜히 뺏기는 장면이 나오는 장면들에서는, 상대가 라인이 높은 장면들에서는 오히려 이 페드로 포로의 킥 능력과 패스 능력을 사용해서 손흥민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를 바라보면 사실 이 선수가 수비력이 좋지는 않아요. 수비력이 좋지는 않고 이런 패스 능력이나 공격적인 부분 때문에 데려왔는데, 이런 부분에서 현재 포스테코글루가 페드로 포로를 오히려 안쪽으로 넣어주면서 미드필드 지역 혹은 벌려있을 때 뛰어 들어가는 손흥민을 잘 보는 게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메디슨도 너무 잘하고 있고 우도기도 너무 잘하고 있고 다른 선수들도 다 너무나도 잘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시즌 이런 패스를 토트넘에서 줄 수 있는 선수는 포로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메디슨도 이런 패스를 넣을 수 있어요. 허나 메디슨이 그 아래지역에 들어갔을 때 이런 패스를 넣기보단 좀 더 짧게 만들어가지고 풀어나오는 걸 많이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아래지역에서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선수는 사실상 페드로 포로다. 그래서 페드로 포로가 이런 부분들을 수행만 잘해준다면 손흥민 선수의 더 많은 득점,
특히 뭐 아스톤 빌라라든가 또다시 번리랑 뛸 때 번리가 이렇게 전방 압박을 나온다든가 아니면 브라이튼이라든가 이런 팀들을 상대로 할 때 포로의 이런 적극성과 포로의 이런 전진성 플레이를 조금만 더 활용을 한다면 손흥민으로부터 많은 득점을 뒷공간 침투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다. 꼭 스트라이커든 왼쪽 윙이든 오른쪽 윙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위치에 있든 손흥민 선수가 뒷공간 침투하는 걸 잘 볼 수 있는 선수고 드디어 이 선수를 지난 시즌에 사왔을 때 우리가 바랬던 모습들을 보게 되었다. 요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전술의 굉장히 큰 핵심 중 하나가 페드로 포로다. 수비는 많이 불안하고 아직까지 이 친구가 경험도 좀 적어서 분명히 실수하는 장면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 친구가 보여주고 있는 활동량이라든가 축구에 대한 열정이라든가 그리고 손흥민 선수랑 이렇게 라인 타는 거라든가 사회생활도 굉장히 잘하고요. 또 해리케인이 있을 때는 라인 끝까지 치고 들어가가지고 크로스 많이 올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자기가 속해 있는 팀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누군지에 따라서 그 주인공에게 가장 잘 맞추는 조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시즌 본인이 어떤 주인공에게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고 케인이 나가니 손라인을 바로 합류하면서 본인이 길게 치고 들어가서 헤딩을 할 수 있는 크로스라든가 뛰어들어오면서 공격수가 마무리할 수 있는 크로스를 올리기보단 요 아랫지역에서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을 보면서 이런 전방 스루 패스를 굉장히 많이 넣어주고 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 중 하나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수비를 하는 장면에서 작년 시즌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뒤에 따라오게 되면 공을 지키려고 든다든가 본인이 뭔가 빌드업을 하려다가 뺏기는 실수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 시즌에는 상대가 뒤에 따라오고 있으면 그냥 경기장 밖으로 걷어내면서 우리 다시 수비하자. 처음부터 안전한 상태에서 다시 수비하자. 이런 것들까지 이 친구가 배우면서 메디손 듀오 이것도 굉장히 기대가 되지만 손뽀 듀오 여러분들 페드로 손 페드로 손, 손뽀로로 요 듀오가 굉장히 마음에 든다. 굉장히 기대가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진짜 이 포스테콜루 감독이 너무나도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 선수들의 장단점을 정말 이 짧은 시간 안에 파악을 해서 우도기는 체력도 좋고 피지컬도 좋고 많이 뛰고 언더래핑을 그렇게 나가도 지치지 않은 걸 아니까 계속해서 언더래핑을 나가게 하면서 그쪽을 조금 더 전진성 있게 공격을 가져가고 우측 같은 경우에는 셉셉이가 벌려 뛰는 선수이고 그 다음에 존슨 같은 경우에도 벌려서 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게 벌려있는 아이솔레이션을 제공해주고 오히려 그 친구들은 안으로 들고 들어오면서 드리블하는 걸 또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르가 빠르게 손흥민에게 우도기가 주고 우도기가 뛰어가는 것보다 조금 더 빠른 이선 침투가 나올 수 있게끔 사르가 뛰어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페드로 포로 같은 경우 안으로 넣어서 이선 침투하는 선수를 보고 뿌려줄 수 있는 역할을 또 포로에게 맡겨주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참 좋은 감독이군 하구나. 이 감독님이 정말 매력적이고 정말 선수들의 장점을 A급 선수를 S급까지 갈 수 있게끔 정말 잘 보다듬어주는 선수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제 한 가지 남은 것 같아요. 포스테콜루 감독님께서 진짜 성적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한 가지가 남았다. 어떤 게 남았냐? 히샬리숑 아픈 손가락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 아픈 손가락까지 정말 살려낸다면 이 감독은 진짜 명장이 될 수 있는 거고 이 아픈 손가락을 살려내지 못해서 계속해서 공격수에서 조금 아쉬움이 생긴다면 진짜 4등 안에 들어가기가 정말로 막 아무리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도 쉽지만은 않겠다. 근데 현재 히샬에게 믿음을 주고 있고 히샬에게 이 감독님께서 계속 자신감을 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거는 히샬에게 달렸다. 모든 거는 히샬이 얼마나 집중을 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배우겠다는 마인드로 자기가 브라질 국대 9번이 아니라 본인이 브라질에서는 나는 맨날 골 넣는데 왜 여기서만 안 돼?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나는 에버턴에선 잘 됐는데 토트넘은 나랑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히샬이 모든 걸 내려놓고 나 여기서부터 다시 인정받겠다. 나 여기서부터 다시 주전 경쟁을 제대로 해서 꼭 성공해내겠다라는 마인드가 생긴다면 정말 더 멋진 토트넘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